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완자 시작하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원, 총 이제 7번째 단원까지 있는데 6번째 단원까지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단원, 생물의 다양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물 분류에 대해서,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거든요. 요거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생물 다양성입니다. 네, 생물 다양성과 분류이네요. 생물 다양성이요. 생물 다양성, 다양한 게 좋아요. 자, 생물 다양성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생물의 종류, 각 생물이 가지는 특성,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생물의 종류,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게 좋아요. 이 생태계는 뭐냐면 생명체하고 그 주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환경까지 포함한 걸 생태계라고 해요. 생물 종류가 다양할수록, 같은 종류라도 생물 특성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다양한 생태계가 있을수록 이것들이 모두 다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가지역, 나지역 모두 네 종류, 가에는 네 종류, 나에는 세 종류가 있네요. 그럼 가가 생물 다양성이 더 큽니다. 게다가 나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 종이 많이 있죠. 좀 종이 균등할수록, 다양한 종이 있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더 높습니다. 가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나 같지는 않아요. 다양하겠죠. 열대우림이 사막보다는 생물 다양성이 더 큽니다.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 때, 네,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생물 특성이 다양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보다 생물의 수가 많을 때, 아니요, 종류가 많은 게 생물 다양성이 더 높습니다.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이번의 답은 OX, OXO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두 지역에 사는 나무의 종류와 수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이요? 이쪽이죠? 네.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역시 네 가지가 있지만 더 균등하게 있기 때문에 가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다양해진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변이는 뭐냐면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변이가 나타났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지락 껍데기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변이인 거죠. 그리고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얼룩말 털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이런 것들이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생물 다양성인데요.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면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되죠.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이라고 나왔네요. 그럴까요? 스캔이 잘 안 되군요. 자, 생물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대요. 한 종류의 생물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변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이 되면 원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진화의 과정이 되지요. 넘어갑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변이라고 하고요. 변이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생김새가 다르다. 이건 변이가 아니죠. 같은 종의 생물, 개랑 고양이가 같은 종은 아니에요.
떡갈나무의 잎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같은 종이니까 변이입니다.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변이이고요. 메뚜기 다리는 6개, 거미 다리는 8개이다. 변이가 아닙니다. 같은 종에서의 다른 특징이 변이에요. 코스모스의 꽃잎 색, 그리고 잎의 크기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변이입니다. 이번에 X55, X5이고요. 자, 1번입니다.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좀 써보도록 하죠.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은 그렇지 않은 생물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됩니다. 자, 새 종류가 다양해진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의 일부는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다른 일부는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습니다.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가 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좀 나중일 것 같아요. 자, 일단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가 있었는데요. 어떤 새는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그리고 어떤 새는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죠. 씨앗 많은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남겼고요. 선인장 많은 섬에서는 가시를 피해 선인장 먹을 수 있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각각 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와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라다. 변이가 있었는데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 그 환경에 적절한 개체들만 살아남고 오랜 세월 동안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입니다. 자, 생물 분류입니다. 생물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 분류는 뭐냐면 기준에 따라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분류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생물의 고유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해요. 뭐 사람 편의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과학 시간에는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의에 따라 나누면요, 사람이 약으로 쓸 수 있는가, 약으로 쓸 수 없는가, 약용, 식용 이런 거, 그리고 사람처럼 육지에서 사느냐, 사람과 달리 물에서 사느냐, 이런 게 이제 사람 편의에 따라 구분한 거고요. 과학 시간의 구분은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 생김새, 내부 구조, 번식 방법, 그러니까 뭐 체외 수정이냐, 체내 수정이냐,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느냐, 알을 낳느냐, 광합성을 하는가, 뭐 유전자, 뭐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하죠. 그럼 왜 분류할까요?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유형관계라고 합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이 어떤 생물 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데 기준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했어도 이렇게 분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죠.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죠. 분류 체계인데요. 종속 과목 강문계 하시면 돼요.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과학 과목은 양호한 선생한테 배우는 거고요. 종속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강문계 선생한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물 분류를 할 때 가장 큰 게 개, 시스템, 체계, 개이고요. 가장 작은 게 종 되겠습니다. 이 종은 자연 상태에서 번식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무리. 자연 상태에서 번식해서 그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 그러니까 이게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번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 이런 무리를 같은 종이라 그래요. 생물 분류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이 개가요. 개가 여기 있네요. 개부터 좀 해볼까요? 이게 5개 시스템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식물계, 동물계입니다. 이 원핵생물계는 그러니까 여기는 핵이 있어요.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는 핵막이 있어서 세포질과
핵이 있어요. 핵막이 있어서 이 핵막 안에 핵산, DNA, RNA 같은 이런 핵산이 있고요. 원핵 생물계는 핵산은 있는데 핵막이 따로 없어요. 핵산이 있는데 핵막은 따로 없습니다. 이 세균이 그래요. 이렇게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세포, 핵이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최초의 생명체는 세균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원핵생물계. 그러다가 세균 같은 종류죠. 진화를 합니다. 이 세균들이 여러 개 막 모여 살면서 그 핵막이 있는 세포가 되는 거죠. 진핵세포가 출현을 해요. 어떤 호기성 세균은, 그러니까 산소 좋아하는 세균은 미토콘드리아 되고, 광합성하는 세균은 엽록체제고, 이런 세균들이 막 모여 살다가 군체로 살다가 하나의 세포, 진핵세포가 되게 됩니다. 이 원생 생물계는 되게 복잡한데요. 단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리고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생명체는 무조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도 한데,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도 있고요. 원생생물계에 광합성을 하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냥 미생물이라고 하죠. 좀 되게 잡스러워요. 집신벌레라든지 뭐 히드라, 또 뭐 있을까요? 미어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요 원생생물계에서 균계가 출현을 했어요. 균계는 곰팡이, 버섯, 얘네들 식물이 아니에요. 곰팡이, 버섯,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좀 습한 곳에 살아요. 좀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 없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이런 것들을 분해해요. 유기물이 무기물이 되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먹고 살게 되죠. 자, 동물계는 역시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먹어요. 사람, 호랑이 이런 거, 다른 것들을 먹어요. 움직이고요. 식물계는 광합성을 합니다. 식물계면 다 광합성을 해요. 원생생물계는 광합성을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5개로 나누고 있고요. 자, 여기부터 좀 볼까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핵생물계는 세포에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어요.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진핵생물력, 얘네들은 다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핵생물계는 세균 같은 애들이요. 포도상 구균, 대장균, 젖상균 등의 세균, 애들이 이제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핵이 없습니다. 원생생물계는요. 원생생물계는 되게 제일 복잡해요. 일단 다른 것부터 볼까요? 균계는 이제 곰팡이나 버섯이고요. 식물계는 진달래, 소나무, 쇠뜨기, 고사리, 우산이끼. 동물계는 불가사리, 달팽이, 말, 나비, 해녀 이렇게 다른 걸 먹어요. 자,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고 아메바, 집신벌레, 다시마, 미어킴, 광합성 하는 애도 있고 광합성 하지 않는 애도 있고 이렇게 5가지로 일단은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양이 좀 분류를 해볼까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중에서 동물계요. 동물계.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척삭동물문. 이게 뭐냐면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쭉 길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척삭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등뼈가, 척추가 보호를 해주고 있죠. 예, 요 신경다발은 척삭이라 그래요. 신경 뭉치에서 이렇게 하나 길게 빠져나온 거. 예, 대부분 이제 이 척삭을 척추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유강이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예, 조류는 빠집니다.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이렇게 키우고요. 식용 고기 먹습니다. 고기를 먹고요. 고양이과, 여기서 곰이 빠지는군요. 고양이 속,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사자가 빠지네요. 그리고 고양이 종, 이렇게 종속 과목 강문계 순서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제일 큰 게 개, 가장 작은 게 종. 종은 자연 상태에서 번식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 이런 거를 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새 볼까요? 노새는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하면 태어나는 게 노새거든요.
그러면 노새하고 교배하면 새끼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말과 수탉나귀를 교배를 하는데, 말하고 당나귀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자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개들 중에서요, 불테리어 그리고 불독 이게 있는데, 불테리어하고 불독 사이에서 보스턴 테리어가 태어나요. 얘는 번식 능력이 있어요. 그럼 불테리어랑 불독은 같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맞아보죠.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인 생물 고유의 특징, 생물 고유의 쓰임새, 요건 이제 인위적 분류가 되겠고요. 번식 방법, 광합성 여부, 서식 지도, 육상이냐 수상이냐, 요건 이제 인위적 분류가 되겠습니다. 1번에 니은 디귿. 2번입니다. 생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사이에 멀과 가까운 관계, 유형 관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물을 분류하면 새로 발견한 생물이 어떤 생물 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사람 편의에 따른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해도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요, 달라질 수 있죠. 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안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위적 분류는 안 합니다. 과학 시간에는. 2번에 555X이고요. 자,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에서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 생물 분류의 가장 작은 범위, 마지막 범위를 종이라고 합니다. 생물 분류 단계 작은 거부터 나열을 해보죠. 종속, 과목, 강문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종 이렇게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보통 이제 학명을 나타낼 때 속명을 나타내고 종명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속을 호모라고 그래요. 현재 사람종을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요. 한 4만 년 전에 멸종한 그 사람 속이 또 있었어요. 그 가장 마지막까지 존재했었던 인류의 사촌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류의 친척들은 많이 있었어요. 인류 조선도 있었고요. 생물의 분류 단계의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이 모여 종속, 종이 모여 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강이면 종속, 과목, 강문,계. 같은 포유강이면 같은 강에 속하면 같은 강이면 같은 문에 당연히 속하겠죠. 하나의 과에는 여러 목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에 여러 개의 과가 있고요. 작은 분류 단위에 같이 속해 있을수록 가까운 관계입니다. 자, 3번의 답은 555X였고요. 그리고 맞나요? 55X5였고요. 5개 특징 정리해 볼까요? 원핵 생물계 보겠습니다. 핵이 없고요. 세포벽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네, 식물도 아닌데 세포벽이 있네요. 광합성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단세포 생물입니다. 원생 생물계, 여기서부터 이제 다 핵이 있습니다. 원생 생물 좀 복잡해요.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광합성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 자, 균계, 곰팡이 버섯이요. 세포벽이 다 있네요. 식물하고 균계하고 세균은 다 세포벽이 있군요. 곰팡이 버섯 광합성 안 합니다.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고요. 식물계입니다. 핵이 있고요. 세포벽이 있고요. 광합성하고 다세포 생물입니다. 동물계요. 동물계는 핵이 있고요. 세포벽 없고요. 광합성 안 하고요.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자, 개 이름을 쓰라고 나왔네요. 핵이 없대요. 그럼 이제 세균들이죠. 원핵 생물계. 세균들.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먹는다. 기관이 발달돼 있다. 심장, 위 같은 거요. 동물계.
광합성할 수 있다. 이것도 몇 가지 있죠. 저기 두 가지 있죠. 원생생물계 중에 광합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세균 중에서도 광합성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원핵생물계. 그리고 식물계는 다 광합성을 하고요. 대부분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돼 있다. 식물계네요. 버섯, 곰팡이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 못한다. 균계입니다.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가 원생생물계. 이게 원생생물계에 대한 실제 정의입니다. 진핵세포 중에서 동물계, 식물계, 균계 아닌 거, 핵 있는 애들 중에서 동물계, 식물계, 균계 아닌 거, 실제로 그게 원생생물계에 대한 구분 기준이 맞아요. 불가사리 5개 쓰래요. 불가사리 달팽이 동물계, 버섯이요 균계,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아메바미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 광합성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고. 자, 얘네들은 원생생물계. 포도상 구균, 젖상균, 세균이요 원핵생물계네요. 그리고 우산이끼, 진달래 광합성하죠. 식물계. 네, 식물계. 그리고 또 볼까요? 핵이요.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핵이 있어요. 세포벽이 세균 있어요. 세균도 있고 균계도 있고 식물계도 있고 동물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식물은 다 해요. 그리고 곰팡이 버섯은 안 합니다. 세포 수가 식물은 다 다세포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5개 분류 중에서요, A 핵이 있다, 핵이 없다이죠. 핵의 유무, 핵이 없는 애를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원핵생물계, 그리고 핵이 있는 애들을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진핵생물계, 진핵생물력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4번이 2번이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는데요. 그냥 밑에만 좀 볼까요? 생물은요, 핵이 있는가 없는가, 균세가 있는가 없는가, 광합성 하는가 안 하는가, 기관 발달 정도에 따라 어떨까요? 뭐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탄탄 핵심 문제 풀어보죠.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 종류도 많죠.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요. 생물 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 종류가 많을 때 생물 다양성이 그쵸, 생물의 개체 수가 아니라 종류가 많아야 다양성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보다 한두 가지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 생물 다양성은 낮다라고 표현해요. 네, 1번에 5번, 2번입니다. 2번,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물 종의수, 개체수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종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가는 저 개미가 좀 많네요. 여기 나는 종이 좀 균등하고요. 네, 균등하게 퍼져 있고요. 옳은 거 찾아보죠. 가보다 나에서 생물 종이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다 나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종의 수가 많고요. 가보다 나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개체 수가 많다. 개체 수는 5, 4, 20이니까 개체 수는 같습니다. 2번이고요.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은 더 균등하고 종의 수가 많은 다양한 나가 되겠습니다. 3번에 나였고요. 그리고 4번. 생물 변이가 아닌 거. 변이는 같은 종 중에서 좀 특질이 다른 거, 형질이 다른 거, 이런 걸 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눈동자 색깔이 다양하다, 변이이고요. 나비하고 사마귀는 같은 종이 아니니까 변이가 아닙니다. 얼룩말, 털무늬 조금씩 다르다, 같은 종 사이에서 변이이고요. 말은 번식 능력이 있고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다. 말과 노새도 같은 종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 사이에서 건날개 색깔,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같은 종 사이에서
특별한 형질의 차이는 변이입니다. 그래서 변이 아닌 것은 2번과 4번 되겠네요. 그리고 5번입니다. 다음은요, 목이 짧은 종류만 있던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있었대요. 얘네들은 좀 거북이 목이 길어요. 현재는 그게 나타난 과정인데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목이 짧았지만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더 긴 거북도 있었고요.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졌고요. 키가 큰 선인장 자라는 환경에서는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 살아남기 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도 많이 남깁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니까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났대요. 옳은 거 찾겠습니다. 목이 짧은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에는 변이가 없었다. 변이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유리하지 않아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살아남지 못했어요. 먹이를 먹기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거북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죠. 그렇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변이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이 다양해졌습니다. 네, 5번에 4번이고요. 6번입니다. 표는요, 생물을 서로 다른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물에 산다, 육지에 산다, 수상, 육상 생물, 이거 인위적 분류죠. 사람 임의대로 나눈 거죠. 그리고 척추가 없다 있다. 가의 분류 기준은 번식 방법이 아니라 그 사는 지역, 서식지, 요게 이제 나눈 기준이 되겠고요. 가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게 아닙니다. 가가 사람의 편의에 따라 분류한 거고요. 나는 가보다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잘 드러내죠. 예. 생물 고유의 특징으로 분류한 게 더 많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 보죠.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물 사이의 유형관계,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기 위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생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없다를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대한 다양한 종이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예, 7번에 3번 옳지 않고요. 8번입니다. 가상생물 A, B, C, D, E가 있습니다. A, B, E와 CD로 분류했대요. 그러면 이거 지금 몸통 무늬가 있냐 없냐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이요. 종에 대한 설명. 종,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같은 종은 아니에요.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가 맞고요. 같은 종의 생물은 같은 속에 속하고요. 짝짓기에서 자손을 놓을 수 있다고 같은 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가 라이거, 아빠 사자 엄마 호랑이가 라이거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라이거하고 라이거는 교배를 해도 자손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후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사자하고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닙니다. 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과 4번이요. 그리고 10번입니다. 고양이 분류 단계를 작은 것부터 했대요.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면은 속, 과목, 강이니까 3번이네요. 3번. 그리고 11번입니다. 이 생물 분류 단계래요. 그렇다면 종속, 과목, 강문계 하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개가 가장 큰 분류 단위가 맞고요. A보다 B에 포함되는 생물 종류가 많고요. B에 속하는 생물은 다 같은 C에 속하고요. 같은 E에 속하는 생물은 같은 D는 아니죠. 다양한 D로 나뉘어집니다. 옳지 않은 거 11번에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2, 13번.
네, 이런 게 있네요. 종속 과목 관문계 있습니다. 걔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육목, 호랑이,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기억 니은에 식육목과 포유강 쓰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객과는 식육목에 속하고요. 개속하고 객과까지는 같죠. 개속과 여우속은 모두 다 객과에 속하는군요. 여우는 개보다 호랑이는 고양이과니까 여우는 객과에 가까워요. 옳지 않은 거 3번. 13번에 3번. 14번입니다. 고사리, 광합성하죠? 식물계. 저상균 같은 세균은 원핵생물계, 집신벌레나 단세포생물이나 미역, 김, 다시마 같은 다세포생물이나 광합성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좀 잡스러운 애들이 원생생물계. 14번에 3번이고요. 15번. 생물의 오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균계는 균계, 곰팡이 버섯,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고요. 그리고 생물의 5개 중 하나입니다. 세포에 핵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핵생물계는 빠지네요. 원핵생물계는 세포벽이 있고요. 그럼 동물계 아니고요. 원생생물계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곰팡이 버섯, 균계입니다.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 균계. 16번에 1번. 17번입니다. 여러 생물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찾으래요. 아메바만 단세포 생물입니다.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모두 미역, 다시마, 아메바, 모두 원생 생물에 속하고요. 미역, 다시마가 뿌리, 줄기, 잎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미역과 다시마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옳은 거 17번에 3번과 5번이네요. 그리고 18번 5개입니다. 5개 특징인데요. 이거 뭘까요? 원생생물계죠. 세포벽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원생생물계. 그리고 A는 원핵생물계. 그리고 다세포이고 광합성 하는 게 식물계. 그리고 핵 있는데 광합성 안 하고 세포벽 있고 곰팡이 버섯. 이거는 곰팡이 버섯,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 균계 되겠습니다. 옳은 것 찾아보죠. A가 원핵생물계, B는 원생생물계, C는 균계이고요. 기억, 있기도 없기도 하고요. 니은은 식물계가 세포벽은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4번. 18번에 4번이고요. 19번입니다. 5개 나타내는데요. 핵의 유무, 핵이 없는 게 원핵생물계. 그리고 여기가 핵이 있는 애들 중에서 균계, 식물계, 동물계 제외하면 원생생물계. 가는 원핵생물계, 나는 원생생물계가 맞고요. 그리고 나에는 원생생물계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요. 광합성 여부는 분류기준 A가 될 수가 없습니다. 19번에 2번입니다. 그리고 20번 그림은요. 폐렴균, 집신벌레, 푸른곰팡이, 뭐가 많네요. 자, 분류를 일단 다 해보도록 하지요. 핵이 없어요. 핵이 없는 게 세균, 폐렴균, 세균, 원핵생물계. 자, 단세포 생물인 게 집신벌레, 이게 원생생물계. 그리고 몸이 균사로 되어 있는 게 곰팡이 버섯, 푸른곰팡이. 얘가 균계. 광합성 하는 게 해바라기, 식물. 그리고 안 하는 게 동물, 나비요. 자, 옳은 거. A는 폐렴균, 원핵 생물계에 속하고요.
B는 집신벌레, 미역과 같은 원생생물계에 포함이 되고요. C는 푸른 곰팡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는 없고요. D는 해바라기. 버섯은 균계고요. 해바라기는 식물계니까 같은 계는 아닙니다. 이 동물 나비 세포에 핵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고 2번에 5번, 20번에 2번, 5번, 20번에 2번, 5번. 21번입니다. 여러 생물을 분류기준 A, B로 나눴대요. 예, 송이버섯 뭘까요? 균사가 있는가 하면 되죠. 괜찮아요. 그리고 B, 예. 요거는 광합성 하는가? 하면은 예, 우산인게 아니어도 그래 괜찮네요. 그러면은 2번, 21번에 2번이고요. 네, 서술형 문제입니다. 북극여우 사막여우인데요. 북극여우는 추우니까 열을 최대한 조금 이렇게 뺏겨야 돼요. 사막여우는 더운 곳에 살다 보니까 열을 많이 뺏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극여우는 덩치가 되게 커요. 표면적이 좀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작게 나와야 되니까 덩치가 크고요. 사막여우는 덩치들이 작습니다.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넓게 나오려고요. 그리고 이 말단 부위가 북극여우는 작고요. 열의 발산을 좀 막으려고요. 사막여우는 열의 발산을 많이 하려고 말단 부위가 커요. 사막여우는 북극여우에 비해 귀가 크고 몸집이 작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은 어떤 환경? 온도가 높은 환경? 온도가 높은 사막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23번 암말과 수탉나기 사이에서 노새가 태어나는데 노새는 번식는 게 없어요. 그럼 말과 닭나기는 같은 종인가 다른 종인가? 다른 종이죠. 그 까닭은 같은 종은 번식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고양이, 호랑이, 여우 분류 단계입니다. 종속과목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고양이하고 호랑이, 여우. 고양이는 호랑이랑 여우 중 고양이, 호랑이, 여우, 고양이소, 표범소, 여우소, 고양이과. 그래도 여우는 개과인데 고양이, 호랑이는 고양이과네요. 그러면은 호랑이랑 더 가깝습니다. 그 까닭은 같은 고양이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25번 여러 생물을 분류하는 과정인데요. 아니요. 뭐지? 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대장균, 젖산균.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균이죠. 핵이 있는가? 그럼 이제 여기 원핵생물계 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달래, 다시마, 요거 광합성을 하는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을 하는가. 그리고 26번 서로 다른 개. 곰팡이 버섯은 균계고요. 해바라기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계. 공통점은 세포벽이 있다, 아니면 핵이 있다. 세포벽이 있다, 핵이 있다. 차이점은 광합성을 안 한다,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 유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